구독자 여러분, 코어위브의 수주 잔고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미국 AI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1천억 달러 가운데 삼성전자 매출로 들어오는 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AI 기업이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다음날 삼성전자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를 구하고 전력을 확보하고 GPU 서버를 주문하고 그 안에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가 실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을 통과해야 하고 출하된 제품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AI 수주 한 건이 삼성전자의 이익으로 바뀌기까지 돈이 지나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이번 삼성전자 반등에는 실적의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다면 화려한 AI 뉴스만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출발점은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기업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발자가 모델을 훈련하며 일반 이용자가 검색과 영상, 코딩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컴퓨팅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사용량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코어위브 같은 사업자의 매출로 잡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가 단순한 시연을 넘어 유료 사용량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AI 서비스로 매출과 현금을 벌 수 있어야 다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늘어도 가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추론 비용이 너무 비싸면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의 가장 먼 상류에는 결국 AI 서비스의 사용량과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돈을 이어주는 기업이 코어위브 같은 AI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코어위브의 2분기 매출은 25억 7,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2억 1,200만 달러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약 1,040억 달러에 달했고 3분기 초에도 250억 달러가 넘는 고객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AI 연산을 빌리려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 코어위브는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GPU와 서버, 네트워크, 저장 장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즉, 수주 잔고는 당장 삼성전자 매출과 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신호입니다. 계약이 실제 설비 투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삼성전자까지 돈이 도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코어위브의 매출 성장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는 2분기에 조정 EBITDA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이자 비용은 6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 조정 순손실도 5억 6,700만 달러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여러 해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국채금리가 높고 회사채 조달 비용까지 오르면 새로운 시설을 지을 때 필요한 돈이 훨씬 비싸집니다. 수주가 많아도 전력 연결과 공사 일정이 늦어지거나 차입 부담이 커지면 GPU 서버 주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가 코어위브 주가보다 이자 비용과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AI 수요가 존재하는 것과 그 수요를 제때 설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투자를 결정하면 돈은 서버 업체로 이동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2026 회계연도 매출은 391억 달러로 전년 22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AI 서버를 더 많이 납품했다는 뜻입니다. 서버 업체는 엔비디아나 AMD의 가속기를 받아 메인보드와 네트워크, 전원장치, 냉각 시스템을 묶어 하나의 렉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완제품 서버를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서버 안에서 빠질 수 없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공급합니다. GPU 수량이 늘고 렉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HBM과 서버 D램, SSD의 용량도 함께 커집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매출 증가는 AI 주문이 발표 자료를 넘어 실제 장비 출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중간 확인서입니다. 다만 서버 매출 증가가 곧바로 높은 이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연간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GPU 공급 가격이 높고 경쟁 업체가 많으면 서버 조립사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듭니다. 고객이 더 싼 서버를 요구하면 부품 공급 업체에도 가격이나 압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이나 고용량 서버 D램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대체가 어려운 부품은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AI 서버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지는 병목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중요한 것은 서버 대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메모리가 전체 시스템에서 얼마나 희소한 부품으로 남아있는지입니다. 이제 서버 한 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가속기에는 초당 막대한 데이터를 공급할 HBM이 필요합니다. GPU가 계산을 잘해도 데이터를 제때 받지 못하면 비싼 가속기가 놀게 됩니다. 서버의 중앙 처리 장치와 운영 시스템에는 대용량 D램이 들어가고 학습 데이터와 모델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려면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추론 서비스가 늘면 읽고 쓰는 데이터의 양이 커져 저장 장치 사용량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HBM 한 제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HBM은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엔진이고 서버 D램은 시스템의 작업 공간이며 기업용 SSD는 데이터를 쌓고 꺼내는 창고입니다. 이 세 제품의 출하량과 가격이 함께 올라갈 때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익폭이 가장 넓어집니다. HBM부터 보겠습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제품입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발열과 수율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충족한 뒤 인증까지 받아야 실제 대량 주문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확인할 순서는 기술 발표, 고객 인증, 양산 수율, 출하량, 매출 인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지연되면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인증과 수율이 안정돼 출하량이 늘기 시작하면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지나간 뒤 생산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HBM4는 삼성전자의 단순한 신제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품부터는 메모리 셀뿐 아니라 로직 기능을 담당하는 베이스 다이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HBM을 설계할 때 새 사업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점이 실제 경쟁력으로 바뀌려면 부문 간 협업이 빨라야 하고 파운드리 수율과 패키징 품질도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메모리만 잘 만들어도 베이스 다이와 패키징에서 지연되면 전체 출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칩 가격만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HBM4는 삼성전자의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도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강점이 증명될 수도 있는 시형대입니다. 서버 D램은 HBM보다 덜 화려하지만 삼성전자 이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AI 서버는 가속기 주면뿐 아니라 CPU가 사용하는 시스템 메모리도 대용량으로 필요합니다. 모델이 커지고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수록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램 용량도 늘어납니다. HBM 생산에는 많은 웨이퍼와 공정 시간이 들어갑니다. 업체가 HBM 비중을 늘리면 범용 D램에 배정할 생산 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버 D램 가격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메모리 생산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HBM뿐 아니라 서버 D램 가격 상승에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HBM 경쟁력 회복이 주가의 재평가를 만든다면 서버 D램은 그 재평가를 실제 현금으로 받쳐주는 제품에 가깝습니다. 기업용 SSD도 놓치면 안 됩니다.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야 하고 학습 중간 결과를 반복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 이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와 검색 기록,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저장 용량이 큰 SSD가 아니라 속도와 내구성, 전력 효율을 갖춘 기업용 제품을 원합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부터 컨트롤러와 완제품 SSD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낸드 시장은 D램보다 공급 변화에 민감하지만 기업용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유지되면 범용 낸드 가격의 변동성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훈련해서 추론으로 확산될수록 HBM과 함께 저장 장치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세 제품이 삼성전자 실적에 잡히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한 날에는 아직 외출이 없습니다. 서버 업체가 부품을 주문하고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하한 뒤 인도 조건을 충족해야 매출로 인식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도 선수금과 실제 출하 매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 메모리 가격이 분기 중에 오르면 계약 가격이 언제 조정되는지에 따라 실적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이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입니다. 수주와 가격 상승을 예상해 주가가 앞서 오르고 실제 실적이 확인될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나? 라는 질문에는 선반영 여부가 항상 포함돼야 합니다. 돈의 이동과 주가의 이동은 같은 방향이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주문과 실적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고객이 몇 년치 물량을 미리 예약하고 가격 하한선과 선수금까지 제공하면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와 생산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락할 때도 계약 물량이 실적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계약으로 운영하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취소 조건, 가격 조정 방식, 투자비 분담과 선수금 규모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장기 계약이 상승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계약 건수보다 얼마나 취소하기 어렵고 어느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며 실제 출하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주문이 삼성전자 이익으로 가는 길에는 전력이라는 좁은 문도 있습니다. GPU와 메모리를 확보해도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장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변압기와 가스터빈, 송전망의 공급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은 완성돼도 서버 설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냉각수와 지역 인허가, 주민 반대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문제는 AI 수요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가 실물 투자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에는 주문 취소보다 출하 시점 지연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 냉각,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의 수주를 봐야 합니다. 후방 인프라가 막히지 않아야 메모리 주문도 계획대로 매출이 됩니다. 고객 집중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상당 부분은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도합니다. 한 고객이 설비 투자를 늦추거나 자체 가속기 전략을 바꾸면 공급망 전체의 영향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고객이 동시에 주문하고 훈련용 가속기뿐 아니라 추론 서버와 자체 AI 칩까지 투자가 넓어지면 수요의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고객 맞춤형 HBM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고객과 제품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의 대형 인증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 주문을 받는 구조입니다. AI 사이클의 지속성은 한 고객의 폭발적인 주문보다 고객 수와 사용처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강화됩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은 이 경로의 반대편에서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변수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범용 D램 생산을 늘리면 PC와 스마트폰, 일반 서버용 제품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HBM4 시장을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층과 패키징, 고객 인증, 수율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범용 D램 가격과 AI용 고부가 메모리의 가격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공급이 늘어도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의 수요와 가격이 견조하면 전체 이익 충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메모리까지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범용 공급이 늘면 이익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증설 뉴스 한 줄보다 실제 양산 시점과 판매 가능한 웨이퍼, 제품별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제 AI 주문이 삼성전자에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할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에서는 AI 매출 성장과 영업 현금 흐름, 설비 투자 규모를 봐야 합니다. 코어 위브 같은 사업자에서는 수주 잔고와 함께 이자 비용, 전력 확보, 데이터 센터 가동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요. 서버 업체에서는 매출 성장뿐 아니라 주문 잔고와 마진, GPU 공급 상황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HBM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출하량, 메모리 가격, 장기 계약의 실제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좋아지면 AI 뉴스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구간만 좋아지고 다음 구간이 막히면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 정도 이 경로를 검증하는 시험지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8월 20일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술 행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HBM4와 고객 맞춤형 제품, 메모리 계약, 파운드리 관련 설명에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26일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숫자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공급 전망과 클라우드 고객의 주문, 루빈 계열 제품의 전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한 수요를 말해도 공급 병목과 제품 전환 때문에 출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속기 출하가 계획대로 늘고 고객사의 투자도 유지된다면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의 가시성은 더 높아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결과 발표일보다 이런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 보유자는 AI 관련
관련 뉴스의 제목보다 돈이 도달하는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어위브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고 설비 투자가 집행되며 서버 출하가 증가하고 삼성전자의 인증과 수율이 따라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연결이 유지된다면 단기 주가 흔들림과 장기 업황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기업의 차입 부담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 일정이 미뤄지며 삼성전자 출하 계획까지 낮아진다면 장기 논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도 HBM이라는 단어가 붙은 뉴스마다 따라가기보다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된 실적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 주문과 이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삼성전자 밖에서 주목할 업종도 이 돈의 경로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GPU와 HBM 수요가 늘면 반도체 장비와 테스트, 기판 MLCC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버 설치가 늘면 전력기기와 냉각,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의 수주가 중요해집니다. 추론 서비스가 확산되면 기업용 SSD와 네트워크 장비, 보안과 AI 소프트웨어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실적에 도달하는 거리는 다릅니다. 고객 주문과 수주 잔고가 이미 확인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단지 AI라는 이름만 붙은 기업도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만으로 먼저 오를 수 있지만 오래 버티는 기업은 결국 매출과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코어위브의 1천억 달러 수주 잔고가 삼성전자 매출 1천억 달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 사용량이 클라우드 계약으로 바뀌고 그 계약이 서버 주문으로 이어지며 서버 안에서 HBM과 DRAM, SSD가 실제 출하된다면 삼성전자에 도달하는 돈은 분명 커집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길의 출발점과 중간 구간입니다. AI 수요는 살아있고 서버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4 인증과 수율,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출하로 마지막 구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등을 믿을 근거도 여기에 있고 경계해야 할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그 돈이 어느 부품에서 멈추고 어느 회사의 이익으로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돈의 흐름은 하루에도 계속 바뀝니다. 클라우드 기업의 설비 투자 뉴스가 나온 뒤 대형 반도체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로 옮겨가는 순서를 개인 투자자가 모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변화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AI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가운데 실제 거래 대금이 붙는 종목과 자금이 빠져나오는 신호를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테마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시장이 실제로 선택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I 주문의 다음 도착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쌓인 변수를 화요일 삼성전자 개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시간대별 대응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